어, 지금 이 순간 일상의 작은 틈을 내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돋보기를 들이대고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텍스트는 그 겉보기엔 그저 귀여운 동화책의 한 페이지 같습니다. 하지만 그 텍스트의 첫인상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럼요. 오늘 다룰 자료는 단편 이야기 7마리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 제4화 용감한 조력자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햇살 좋은 오후에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딱 좋은 이야기 같잖아요? 저도 처음 이 자료를 받아들었을 때는 딱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귀여운 아기 고양이 이야기구나 하고요. 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한 장씩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게 단순한 아기 고양이들의 모험담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 속의 권력 관계, 안전지대와 성장의 경계,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아주 정교한 심리 스릴러에 가깝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네요. 심리 스릴러. 청취자님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거 내 이야기인데 혹은 이거 우리 회사 부장님 이야기인데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동화 속 덤불 뒤에 어떤 거대한 은유가 숨어 있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이 텍스트가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보려면 이야기의 첫 배경 묘사부터 아주 꼼꼼하게 뜯어봐야 합니다. 네, 시작부터 예사없지 않죠. 작가는 단순히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계산된 공간적 대조를 청취자님의 눈앞에 그려내거든요. 마을을 중심으로 동쪽 산 위에서는 따뜻한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굉장히 포근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네요. 신선하고 짭조름한 공기가 마을로 불어오기 시작하죠. 아, 동쪽의 해와 서쪽의 바닷바람. 맞습니다. 동쪽의 따뜻하고 예측 가능한 일출, 그리고 서쪽에서 불어오는 날 것 그대로의 시원하고 짠 공기. 이 두 가지 감각의 완벽한 조화와 대조는 이 이야기가 앞으로 다룰 핵심 테마를 보여줍니다. 그 핵심 테마라는 게 뭔가요? 바로 우리가 머물고 싶어하는 완벽한 안전함과 기꺼이 뛰어들어야 할 미지의 모험 사이의 줄다리기를 아주 시적으로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짭조름한 봄바람의 묘사를 읽는데 저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마시게 되더라고요. 이 완벽한 아침 풍경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들 7마리의 아기 고양이들이 잠에서 깹니다. 아침 식사도 아주 든든하게 하죠. 네, 이 녀석들은 아침으로 작은 물고기를 든든하게 챙겨 먹고는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과를 시작해요. 바로 찰리파크 정원, 거기로 놀러 나가는 겁니다. 찰리파크 정원. 이름만 들어도 평화롭네요. 청취자님, 머릿속으로 이 정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그냥 동네에 있는 평범한 공원이 아닙니다. 밝고 다채로운 봄꽃들이 말 그대로 융단처럼 깔려있는 곳이에요. 묘사가 정말 환상적이죠. 특히 이 정원의 상징과 같은 목련나무를 묘사하는 대목이 압권입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노란 꽃들, 작고 하얀 꽃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내는 푸른 목련이 사방에 만발해 있죠. 푸른 목련이라는 색감이 주는 비현실적인 평화로움이 있어요. 맞아요. 고양이들은 이 시각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부드러운 풀밭을 달리고 바닥을 구르고 나비들을 쫓아다닙니다. 티 없이 맑고 완벽하게 통제된 평화로운 세계죠. 그 완벽하게 통제된 평화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찰리파크 정원은 7마리의 아기 고양이들에게 궁극의 안전지대, 즉 컴포트 존으로 작용하거든요. 궁극의 안전지대요? 네, 부드러운 풀밭, 날카로운 가시가 없는 꽃들, 그리고 위협적이지 않은 익숙한 나비들. 이 공간은 외부 세상의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무균실 같은 순수함 그 자체를 상징하죠. 무균실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이 대목에서 청취자님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이 찰리파크 정원 같은 곳은 어디인가 하고요. 아,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요. 그렇죠. 그것이 물리적인 내 방의 침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년째 다니고 있어서 이제는 눈 감고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익숙한 직장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위협도 없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그 공간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익숙하고 편안한 안전지대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묘미는 그 완벽한 무균실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서 시작되잖아요. 사건의 발단이죠. 고양이들이 꽃밭에서 한참 나비를 쫓으며 정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풀밭 무언가가 부스럭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해요.
7마리 중에서도 특히 가슴에 하얀 얼룩이 있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가장 먼저 호기심을 보입니다. 그 하얀 얼룩이 있는 검은 고양이가 제일 호기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저게 뭘까 하고 살금살금 다가가는 그 찰나의 긴장감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푸릅푸릅 하는 소리와 함께 개구리 한 마리가 풀숲에서 펄쩍 튀어오릅니다. 푸릅푸릅 소리가 참 재미있죠. 처음 이 대목을 읽었을 때는 그냥 귀여운 아이들 장난처럼 느껴졌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게 단순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나비라는 정적이고 우아한 자극에만 익숙해져 있던 고양이들에게 그 푸릅푸릅 소리를 내며 예측 불가능한 궤적으로 튀어오르는 개구리의 등장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자극입니다. 새로운 자극의 등장이군요. 개구리가 높고 멀리 뛰자 고양이들은 처음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죠. 안전지대에 나타난 최초의 이질적인 변수니까요. 하지만 놀람은 아주 짧은 순간이고 이내 그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본능이 깨어납니다. 그 본능이 깨어나는 과정을 묘사한 부분이 정말 소름 돋게 리얼해요. 자료를 보면 이때 고양이들이 단순히 놀이에 대한 흥미를 넘어서서 약간의 허기를 느꼈다고 묘사되어 있거든요. 아, 허기요. 그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던 존재들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쟁취하고 싶자는 원초적인 갈망을 느끼는 순간이죠. 잡자 하고 한 녀석이 외치자마자 꽃밭에서 뒹굴던 귀여운 녀석들이 순식간에 작은 포식자로 돌변합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네요. 개구리는 잔디밭을 가로지르며 필사적으로 도망가고 고양이들은 그 뒤를 바짝 쫓습니다. 점프, 홉, 프롭. 고양이들이 앞발을 뻗어 잡으려고 할 때마다 개구리가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는 이 역동적인 추격전.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정원이 순식간에 치열한 사냥터로 바뀌는 이 장면은 우리가 익숙함을 깨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느끼는 그 짜릿한 도파민의 분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뒤쫓는 행위 자체가 주는 살아있음의 감각이죠. 그런데 이야기의 공기가 최고조로 달아올랐을 때 텍스트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찬물을 끼얹힙니다. 아, 드디어 그 장면이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거거든요.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그 숨막히는 추격전이 한창일 때 덤불 뒤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존재가 불쑥 나타납니다. 덩치 큰 검은 고양이 말이죠. 네, 크고 강하며 화가 잔뜩 난 표정의 덩치 큰 검은 고양이입니다. 마을 고양이들 사이에서 이 녀석은 자비가 없는 아주 악명 높은 골목대장으로 알려져 있죠. 골목대장의 등장. 이 녀석이 나타나서는 7 고양이들이 온 힘을 다해 쫓던 그 개구리를 순식간에 아주 손쉽게 낚아채버립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방금 전까지 점프, 홉 하며 들반을 날아다니던 그 활기찬 아기 고양이들이 덩치 큰 검은 고양이의 등장과 동시에 완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거든요. 철저하게 무력해지는 거죠. 공포에 질려서 말이죠. 향기로운 푸른 목련이 피어있고 햇살이 비치던 그 완벽한 찰리파크 정원이 단 1초 만에 절대적인 권력의 격차를 뼈저리게 느끼는 끔찍한 공포의 공간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공간의 성격이 완전히 역전되었네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이 얼마나 취약한 유리성에 불과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죠. 청취자님도 이 얼어붙음의 상태를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합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이 압도적인 위협을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원초적인 방어 기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동결 반응이거든요. 싸우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얼어버리는 거군요. 네, 투쟁할 수도 도피할 수도 없을 만큼 압도적인 권력의 격차를 마주했을 때 뇌가 아예 멈춰버리는 거죠. 이것은 비단 정원 속 고양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프로젝트나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내 위치가 상층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거대한 힘에 의해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아, 맞아요. 그럴 때 정말 멍해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찰리파크 정원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거라 착각하지만 현실 세계의 덤불 뒤에는 언제나 이런 예상치 못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작가는 아주 냉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철렁한 통찰이네요. 아무리 평화로운 정원이라도 포식자가 들어오는 순간 그곳은 정원이 아니라 사냥터가 된다는 사실 말이죠. 네,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7마리의 고양이들이 개구리마저 빼앗기고 꼼짝도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절망적인 찰나에 이야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외침이 들립니다. 구원자가 등장하는 순간이죠. 어디선가 멈춰! 하는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달려옵니다. 그때 웅크리고 떨고 있던 새끼 고양이 중 하나가 외치죠.
그냥 고양이가 아니야.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야 라는 대사가 참 뭉클하죠. 저는 이 대목에서 단순한 구조대원의 등장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위협을 차단하는 절대적인 방패가 땅에 탁 꽂히는 듯한 전류를 느꼈어요. 이 에피소드의 부제가 용감한 조력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하얀 엄마 고양이가 어떻게 상황을 정리하는지 그 행동 방식을 아주 유심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상식적으로 악명 높은 골목대장을 물리치려면 더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거나 더 큰 소리로 하악질을 하며 물리적인 싸움을 걸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덩치 큰 상대를 이기려면 힘으로 압도해야 한다고 보통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엄마 고양이는 폭력을 폭력으로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사나운 검은 고양이와 새끼들 사이의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 그 거대한 골목대장 앞을 용감하게 막아서는 행동을 취합니다. 덩치로 보나 물리적인 힘으로 보나 그 검은 고양이가 훨씬 강해 보이는데도 단지 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만으로 상황의 흐름을 멈춰 세운 거네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권위와 보호자의 힘은 물리적인 타격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다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랑하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 굳건한 결연함. 물러서지 않는 결연함. 네, 그 심리적인 압도감이 골목대장의 공격성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큰 검은 고양이는 자신을 빤히 노려보는 하얀 고양이를 잠시 마주보다가 결국 개구리를 입에 문 채로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폭력 없이 상황을 정리한 거군요.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여 위협을 몰아낸 이 장면은 진정한 보호자이자 리더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 같습니다. 정말 통쾌하면서도 묵직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덤불 뒤에 위협이 사라지자마자 7마리 고양이들은 언제 얼어붙어 있었냐는 듯이 기뻐하며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은 정말 대단하죠. 텍스트를 보면 엄마 고양이는 평소에 낚시항구 근처에 살고 있어서 아이들과 떨어져 지냈던 모양이에요. 가끔 이렇게 마을에 들러 새끼들이 잘 있는지 살피러 오는데 마침 그 무서운 골목대장이 나타난 가장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아이들의 방패가 되어준 거죠. 정말 다행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감한 조력자의 역할은 단순히 위협을 막아주는 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위기 상황이 해소된 직후에 엄마 고양이는 새끼들에게 아주 뜻밖의 제안을 던집니다. 위기를 극복한 직후에 이 전화는 이야기의 두 번째 핵심 축입니다. 엄마 고양이는 나를 따라오렴, 바다를 보여줄게 라고 말합니다. 바다로 가자고요. 방금 전까지 무서운 경험을 했던 아이들에게 집으로 돌아가 숨으라고 하는 대신 오히려 자신이 살고 있는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끄는 거죠. 맞아요. 엄마를 따라 낚시마을로 향하는 그 길은 앞서 개구리를 쫓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층위의 모험입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펼쳐지는 풍경 묘사를 보면 아까 그 고요하고 향기롭던 찰리파크 정원과는 말 그대로 180도 다른 세상이에요. 시각적인 묘사가 완전히 달라지죠. 항구에는 수많은 어선들이 삐걱거리며 정박해 있고 사방에 거친 그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부두를 따라 걷는 어부들의 무거운 발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을 빙빙 돌며 칵! 칵! 하고 날카롭게 울부짖는 갈매기 떼들의 소음까지. 카악 소리만 들어도 정신이 없네요. 청취자님, 푹신한 풀밭과 푸른 목련이 있던 조용한 정원에서 갑자기 비린내가 진동하고 시끄러운 항구 한복판으로 뚝 떨어진 고양이들의 감각적 충격을 상상해 보세요. 정원이 완벽한 컴포트 존이었다면 이 어촌 마을은 거칠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살아 숨쉬는 성장지대를 상징합니다. 성장지대요? 시각, 청각, 후각 등 모든 감각을 강력하게 자극하는 이 역동적인 공간은 새끼 고양이들에게 압도적인 낯설음을 선사하죠. 흥미로운 지점은 이 거친 환경 속에서도 고양이들이 골목대장을 만났을 때처럼 공포에 질려 얼어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즐기고 있어요. 오히려 모래사장 위를 뒹굴고 하늘을 나는 갈매기를 쫓으며 미지의 세상을 마음껏 탐험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엄마가 곁에 있어서겠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들의 뒤에 방금 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군요. 엄마 고양이가 배 근처에서 신선한 물고기를 구해서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잖아요. 단순히 바다를 구경시켜주는 것을 넘어 낯선 세상이 주는 보상을 직접 맛보게 해줍니다. 아주 훌륭한 멘토링이죠. 배를 든든히 채운 7 고양이들은 파도가 밀려오는 모래사장으로 뛰어나가
파도의 움직임을 구경하고 낯선 갈매기를 향해 발을 구르며 놉니다. 정원이라는 작은 우물 안에서 개구리를 쫓던 녀석들이 이제는 세상의 거대함과 바다의 끝없는 지평선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시야가 엄청나게 확장된 거죠. 청취자님도 누군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새롭고 흥미진진한 일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런 경험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멘토링의 정수가 담긴 대목입니다. 진정한 조력자는 보호 대상자를 안전한 정원 안에 가둬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더 거칠고 복잡한 세상으로 이끌어내고 그 안에서 스스로 부딪히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사람이죠. 지켜봐주는 사람, 멋진 말이네요. 하지만 이 모험의 끝에서 우리는 조력자가 가져야 할 또 다른 필수적인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새끼들이 낯선 항구의 매력에 푹 빠져 있을 때 자연은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아, 일몰 시간이 다가오는군요. 하늘이 서서히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며 아름다운 일몰이 시작되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그 순간 엄마 고양이는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한창 신나게 놀고 있는데 집에 가자고 하면 보통 투정을 부릴 법도 한데 이 타이밍이 아주 절묘해요. 자료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항구 근처의 밤은 아기 고양이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시간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세상의 넓은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들이 다치지 않게 선을 그어주는 거군요. 이 집에 갈 시간이야 라는 말 속에는 성장의 한계선에 대한 중요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적인 멘토 혹은 부모는 아이들을 미지의 세계로 밀어붙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끊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네요. 그들은 성장을 장려하되 항구의 밤이라는 아직은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위험이 닥치기 전에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 줍니다. 명확한 경계 설정. 호기심을 지지하고 자극하면서도 현실적인 물리적, 심리적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 그것이 폭력을 막아내는 용기만큼이나 중요한 조력자의 냉철한 지혜입니다. 그 냉철한 지혜 덕분에 고양이들은 무사히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조용한 마을거리를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낯선 세상의 거친 바닷바람과 비린내를 경험하고 돌아온 고양이들에게 익숙한 마을의 공기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아마 훨씬 더 아늑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무사히 집에 도착한 녀석들은 평소 늘 그랬듯 자신들을 가장 좋아하는 나무와 지붕 위로 다시 기어 올라갑니다. 컴포트존을 떠나 거대한 성장의 여정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내 집. 그 엄청난 안도감과 하루 사이 훌쩍 커버린 듯한 뿌듯함이 활자 너머로 전해져 옵니다. 훌륭한 물롱의 마무리죠. 그리고 이야기는 아주 애틋하고 아름다운 이별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엄마 고양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기꺼이 보여주고 다시 아이들을 안전한 일상으로 돌려보낸 뒤 미소를 지으며 돌아섭니다. 아름다운 작별 인사네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한마디를 남기죠. 조심하렴. 이 따뜻한 당부를 남긴 채 엄마는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인 낚시항구의 저녁빛 속으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길고 흥미진진했던 하루. 두려움에 얼어붙었던 순간부터 낯선 바다의 짠내를 맡으며 뛰어놀던 순간까지 그 모든 경험을 안고 안전하고 행복한 기분으로 서로의 몸을 웅크린 채 잠이 드는 7마리 고양이들. 참 따뜻한 풍경입니다. 한편의 영화가 끝나는 것처럼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결말이에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이는 정원 덤불 뒤에 숨겨진 위협,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보호자의 굳건한 용기, 그리고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한 모험과 그 경계에 대해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얻은 핵심 요약은 이렇습니다. 폭력을 무력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더 큰 폭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과 책임감이라는 것. 굳건함과 책임감. 그리고 우리가 좁은 우물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의 파도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뒷뒤를 지켜주며 언제 돌아와야 할지 알려주는 지혜로운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이 텍스트의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청취자님 십수로의 삶을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찰리 파크의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 저 넓고 시끄러운 그러나 살아 숨쉬는 바다로 청취자님을 이끌어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혹은 인생의 덤불 뒤에서 불쑥 나타난 두려움이라는 덩치 큰 검은 고양이 앞에서 흔들림 없이 기꺼이 자신을 내던져 앞을 막아서준 청취자님만의 하얀 엄마 고양이는 누구였습니까? 그 의미 있는 질문에 덧붙여서
저는 이 텍스트를 넘어선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청취자님과 함께 나누며 오늘의 시간을 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시간이 흘러 이 7마리의 아기 고양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훗날 이들이 엄마 고양이처럼 항구의 밤을 더 이상 피해야 할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당당하게 헤쳐나가야 할 일상의 터전으로 맞이하게 될 때 말입니다. 아, 이야기 초반에 정원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가장 먼저 호기심을 보였던, 하지만 덩치 큰 고양이 앞에서는 가장 먼저 얼어붙었던, 그 가슴에 하얀 얼룩이 있던 작은 검은 고양이 말이죠? 맞습니다. 겁먹고 작았던 그 검은 고양이는 훗날 자신이 받았던 그 절대적인 보호의 기억을 자양분 삼아 자라날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덤불 앞을 막아서는 또 다른 용감한 조력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보호와 사랑은 결국 언젠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할 용기의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우리가 받았던 그 보호의 씨앗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제 누구의 앞을 막아서는 용감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인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쯤은 그 용기의 씨앗을 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텍스트의 행간을 걷는 이 여정이 당신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용감한 조력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당신의 내일에도 따뜻한 위로와 때로는 새로운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용기가 늘 함께하길 응원하며 오늘 우리의 대화는 여기서 맺음표를 찍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